안녕하세요. CR국어 양일쌤입니다. 오늘은 고3 수능 국어 단기간의 등급 상승이 과연 가능한가? 이러한 아주 뜨거운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자, 수학은 단기간에 어렵죠? 영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국어에 대해서도 흔한 썰에 따르면 어휘력이 바탕에 돼야 되고 독해력이 바탕에 돼야 되고 개념이 축적이 돼야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상승이 어렵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아무나 되는 것도 아닙니다. 선생님의 경험에 따르면 그러나 다른 영어나 수학에 비해서 국어의 등급 상승은 상대적으로 더 수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쌤이 최근에 고3 학생 5등급, 6등급에 시작한 학생들 2명을 6월 모평의 성적을 받아받고 시작을 했습니다. 6월 그 결과 그 이후에 시작을 해서 9월 모평까지 기말고사 기간 한 달 정도를 빼고 약 2개월 정도를 집중 가르쳤습니다. 주에 1회 내지는 2번밖에 수업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학생들의 학습을 통해서 놀랍게도 이 학생들이 등급 상승을 이루었다는 사실을 저희가 경험하면서 이것이 정말 가능할 수 있고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한 정확한 어떤 하나의 사례를 형성해 경험을 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그 비밀을 여러분께 좀 일부를 조금 공개해 주고자 합니다. 자, 사례 한번 보겠습니다. 실제로 6월 모평이 끝났을 때 시험을 했는데요. A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A라는 학생의 이 성적은 58점에 5등급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그 B라는 학생은 43점에 6등급을 받은 상태였어요. 자, 그러니까 성적이 아주 뭐라 그럴까요? 그 밑바닥이라고 봐야 되겠죠? 우리가 9등급까지 있습니다만은 보통 7, 8, 9등급은 대학 진학이 어려운 등급이라고 보고 1등급부터 6등급까지를 대학 진학 가능권이라고 본다면 그 중에서 5등급, 6등급은 하위권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자, A 학생은 선생님이 지금 학생의 어떤 그 프라이버시를 위해서 지금 이니셜 처리를 했습니다만은 일산 T953 학생, OJ 윤 학생. 자, 이 학생 같은 경우에는 육모 상태에서 5등급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만 놓고 보자면 구모가 얼마 전에 끝났죠. 9월 16일인가요? 그때 그 육모는 6월 18일, 올해 6월 18일이었습니다. 자, 85점의 2등급을 받았습니다. 놀랍습니다. 자, 일단 점수 27점이 상승했고 등급은 3개 등급이 상승했는데요. 자, 쌤이 이 학생을 주 2회씩 기말고사 기간을 빼고 약 2달 정도를 가르쳤습니다. 자, B 학생도 일산 제2고3 학생인데 HJ 모 학생입니다. 자, 육모 상태에서 43점을 받았습니다. 6등급이죠. 자, 치명적인 점수네요. 도저히 뭐라 그럴까, 과연 희망이 있을까? 라는 어떤 그런, 뭐랄까, 걱정이 좀 앞섰던 학생인데요. 일단 해보기로 저희 결심을 하고 이 학생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모에서 78점 3등급으로 35점이라는 어마무시한 점수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역시 이 학생은 형평상 주 2회 3개월만 진행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결과표를 보고 분명히 이런 생각을 할 것입니다.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하지? 찍어서 운 좋게 맞은 거 아니야? 여러분, 고3에 내신도 아니고 이 모평 수능 출제 기간인 교육과정 평가원에서 출제한 이 수능 국어 문제를, 그것도 1등급 커트라인이 89점인데 이런 문제를 찍어서 78점, 85점 맞을 수 있습니까? 가당치도 않은 얘기죠. 자, 여러분에게 그 비밀을 오늘 조금 여러분께 알려주고자 합니다. 다 공개할 수는 없고요. 자, 일단 처음 시작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자, 다음 그 성공의 시작은 첫 단추를 잘 꿰는 데 있습니다. 제가 생각한 첫 단추는 원인 진단입니다. 원인 진단. 자, 이게 비밀이죠. secret. 자, 원인을 잘 진단하면 어려운 병도 고칠 수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가 어떤 증상을 가지고 고통을 호소할 때 그 원인을 잘 진단한다면 그 부분을 정확히 표적 치료할 수가 있고 좋은 치료 결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의사가 열정이 있고 마음이 있다 한들 진단 단계에서
그 원인을 잘못 추적한다면 분명히 시간을 낭비와 함께 결국은 환자의 상태가 더 나빠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저희 학원, 제가 고3 수능 국어를 가르칠 때 첫 번째 상담할 때 하는 내용은 바로 현재의 국어 능력을 진단하는 데 시작합니다. 자, 그것은 시험지, 답안지를 분석하는 거죠. 자, 어떻게 분석하느냐? 우선 시험 성적표를 가지고 오는 시험지를 가지고 와서 그 학생이 과연 10개, 우리가 국어를 세부 영역을 구분하면 10개 영역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화법, 작문, 문법 3개네요. 독서에 인사, 과기에 이 5개 중에 3지문 나오니까 근데 인문과 사회, 기술이 나왔다 칩시다. 자, 이 3개는 나왔습니다. 그 다음 문학에 4개 나오죠. 자, 벌써 문학 넷, 독서 셋, 그리고 화작 문법에서 3개 영역 하니까 10개 영역이라는 이 세부 영역이 확인이 되네요. 자, 이 10개 영역의 정답률을 체크해보면요. 자, 어떤 공통적인 현상이 있습니다. 5, 6등급은, 자, 여러분이 지금 3, 4등급이면, 혹은 1, 2등급이면, 혹은, 5, 6등급이면, 선생님이 지금 여기 말하고 있는, 오답의 어떤 그 분포가 거의 선생님 제시한 내용과 비슷하게 확인될 겁니다. 자, 우선 5, 6등급은 전체 영역, 뭐 화작 문법 할 거 없이 골고루 다 틀립니다. 100%예요. 화작이 쉽다고 하지만 5, 6등급 화작을 다 못 맞아요. 자, 3, 4등급은 화작은 다 맞습니다만은 문법부터 간혹 틀리기 시작해서 독서를 제일 많이 틀리고 문학도 좀 틀립니다. 1, 2등급은 자, 화작 문법은 거의 다 맞고요. 문학도 거의 다 맞는데 독서에서 주로 많이 틀립니다. 대체로. 자, 이런 그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부 영역을 진단할 목적은 뭐냐면요. 과연 어떤 영역에서 특히 문제점이 드러나는가, 학생마다 조금씩 개별적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진단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오답률과 정답률을 체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 체크합니다. 각각의 영역을 푸는데 얼마만큼의 시간을 사용하는지를 체크하는 거죠. 자, 수능 국어가 아무리 좀 쉽게 나온다 해도 그걸 제 시간에 다 풀기란 조금은 어렵죠. 특히나 이런 9월 모평 수준만 해도 아마 1, 2등급 학생들이 시간 맞추는 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겠지만 그 학생들도 여유롭게 푸는 건 아닙니다. 마지막쯤은 좀 빠듯하게 풀거든요. 자, 그래서 시간이 얼마큼 걸린가, 그 주어진 시간 안에 대체 얼마큼 푸느냐. 특히 5등급, 6등급 학생이 지문을 풀 때 화작이 얼마나 걸리고 또 문법이 얼마나 걸리고 또 문학이 얼마나 걸리고 독서가 얼마나 걸리는지 시간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시간을 쓰고 있습니까?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5, 6등급은 보통 시간이 3지문 정도를 못 풉니다. 보통 2, 3지문을 못 푸는데요. 화작 문법에 걸리는 시간이 보통 문법까지 포함했을 때 28분, 25분, 30분 정도 가까이 걸립니다. 28분 정도. 그리고 문학을 한 35분, 40분 사이를 씁니다. 40분 가까이 씁니다. 벌써 화작 문법에 30분을 쓰고 문학에 40분을 쓴다면 이미 70분이 끝나 있는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에 독서를 풀 때는 이미요 10분밖에 안 남아요. 독서 10분이면 어휘 문제 한두 개 풀고 뭐 첫 번째 문제 한두 개 풀고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독서를 5개 이상 맞기가 힘들어요. 자, 3, 4등급은 평균적으로 볼 때 한 개, 그리고 1개 반 정도의 지문 못 풉니다. 그러니까 한 지문은 확실히 못 풀고, 그러니까 한 지문 풀고 두 번째 지문 좀 풀다 끝나는 거죠. 자, 이 3, 4등급 학생의 어떤 시간 패턴을 보게 되면, 화작 문법이 대략 25분 정도 걸립니다. 문학이 한 35분 가까이 걸리고요. 합해봅시다. 그러면 60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독서를 풀 시간은 마킹 포함해서 한 20분 정도밖에 안 남는 거죠. 역시 이 상태에서 독서를 한 20분 풀게 되니까 한 지문은 완전히 날리고요. 또 한 지문 반절쯤 날립니다. 그러니까 독서에서 반절 맞기가, 독서 2학생 보통 3, 4등급은 독서가 한 7개, 6개, 6개, 7개 틀리는 게 기본입니다. 자, 2등급 학생은요, 독서를 마지막 한 지문 정도 시간이 빠듯하게 풀거든요.
보통 이런 학생들의 시간 배분을 보게 되면 화자문법에 한 20분 정도 걸려요. 이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20분 걸리는 건 실패한 거라고 볼 수 없고요. 자, 문학이 한 30분 정도 걸립니다. 독서가 한 30분. 그럼 대충 시간이 꽤 잘 맞는 편 아닙니까? 그러나 이 학생의 문제점은 독서의 오답률이 좀 높고요. 그 다음에 문학의 오답이 좀 나옵니다. 문법도 간혹 틀리고. 자, 그래서 2등급이 나오는 거죠. 자, 그 다음 불안한 1등급 학생은 역시 시간은 비슷하게 독서 한 지면 빠듯하게 시간이 빠듯하고요. 자, 문법은 거의 다 맞고 독서와 문학에서 오답률이 조금 있습니다. 시간도 보면 차이가 여기 있습니다. 자, 화자문법은 2등급부터 1등급은 거의 화자문법은 시간이 비슷하게 걸려요. 보세요. 자, 여기 2등급 학생도 20분, 불안 1등급도 20분 정도, 안전도 1등급도 한 20분 가까이 걸립니다. 자, 큰 차이는 어디에 있냐면요. 2등급과 1등급의 차이는 문학을 푸는 속도의 차이 있습니다. 자, 문학을 빨리 25분 정도 이내에 풀어주느냐, 아니냐가 큰 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럼 시간이 좀 걸리는 2등급 문학 30분 걸리는 학생과 안정적인 1등급의 문학 25분 이내에 푸는 학생의 차이점은 어디 있느냐. 문학을 문제 푸는 어떤 내공이 쌓여 있고, 그리고 빨리 푸는 방법이 훈련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자, 여기에서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5분의 차이가 생깁니다. 그래서 2등급과 1등급의 차이는 5분 차이인데, 이 5분 동안의 차이가 독서를 푸는 시간의 차이로 이어지고요. 독서의 정답률에 영향을 미칩니다. 거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들, 이런 시간 배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선생님이 지금 여기 정리한 다양한 시간 배분의 방식, 등급별 방식, 시간 배분 패턴을 한번 비교해 보시고 내가 어떻게 풀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기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 고1이나 고2 학생이 지금 이 유튜브 이 강의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고3이 고2 12월달, 고3 3월달 정도에 자기의 시간 배분 상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공부할지에 대한 방향이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수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그럼 원인 진단을 한 다음에 대체 어떻게 해결책을 내올 수 있을까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한 A라는 학생의 6월 모평의 결과지 그 답안지를 보고 실제 풀어간 과정의 특성을 한번 자세히 분석하면서 여러분의 상태를 한번 비교해서 견주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아까 얘기한 A 학생의 답안지, 실제로 올해 6월 모의평가를 봤던 그 답안지를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그거를 한번 체크해서 틀린 문제를 확인해 봤거든요. 이 답안지의 특성을 보면서 이 학생의 공부가 얼마큼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앞으로 뭐가 필요한지를 진단하는 과정을 잘 한번 지켜보기 바랍니다. 자, 이 학생은요, 우선 화법의 한 문제, 2번 그림 문제, 보통 그림 문제죠. 하나 틀렸네요. 그리고 잡문도 역시 8번의 자료 문제 하나 틀렸고요. 그 다음 13번 문법 이 학생 좀 괜찮겠습니다. 문법을, 등급이 좀 낮은 학생 치고 문법을 좀 괜찮게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하나밖에 안 틀렸네요. 자, 첫 번째 칸, 화법, 작문, 문법 칸에 마이너스 3개가 나왔네요. 자, 화법은 하나, 작문도 하나, 문법도 하나. 첫 번째 칸은 마이너스 3개로 그렇게 많이 틀린 건 아닙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이제 독서가 시작이 되면 첫 번째 독서 지문도 괜찮게 풀었네요. 자, 여기 독서 인문의 역사, 가나, 복합 지문이 당연히 특성인데 복합 지문의 길이가 좀 긴 편입니다. 자, 2개를 틀렸고요. 자, 이제 문학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문학이 3문제 시 그렇게 어렵지 않게 2개 틀렸습니다. 그러면 시를 2개 틀린다고 하는 건요. 시 공부가 안 돼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지문을 읽고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는지, 그리고 시 문제를 풀 때는 개념적 정리가 좀 바탕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뭐 객관적 상관물, 예컨대 뭐 자연을 통한 정서의 표현, 또 시상 전개 방식, 대조적 이미지, 음성 상징어 등등등 기본 베이스가 되어 있는 문학의 시의 개념들, 그것들이 정리가 안 되어 있을 때는 틀리게 돼요. 자, 그리고 독서 기술 뭐 쉽지 않은 게 2개 틀렸네요. 자, 이렇게 틀렸네요. 자, 두 번째 칸에 오니까 벌써 첫 번째 칸이 15문제예요. 15문제까지 했을 때 마이너스 3개인데
30번째, 두 번째 15문제였을 때 틀린 개수를 세보면요. 하나, 둘, 셋, 넷, 6개가 틀립니다. 벌써 2배 이상의 오답률이 나타나고 있네요. 자, 세 번째 칸에 가보겠습니다. 자, 독서사회법에서 하나 틀렸고요. 그 다음에 현대소설 하나 틀리고 쉬우니까 고전시간은 2개 틀렸고, 마지막 한 지문은, 자, 여기쯤에 오니까 시간이 빠듯해가지고 벌써 여기 마지막 지문은 거의 풀지를 못했어요. 자, 그런 특징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답안지를 통해서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상태는 뭘까요? 자, 지금 보니까요, 밑에 보세요. 독서가 5개, 등급에 비해서 많이 틀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문학이 엄청나게 틀린 이유가, 이 친구는 처음에 용모를 풀 때는, 화법 장문 1번부터 45번까지 순서, 1부터 45까지 자연적인 순서대로 그냥 쭉 푼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문학 지문이 위치하다 보니까 문학 지문을 엄청 틀린 거죠. 여기 요거하고 요거 2개를 이렇게 쫙 틀린 거예요. 물론 앞에도 정리가 문학 공부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많이 틀렸습니다. 총 틀린 개수가 17개 틀렸어요. 58점. 5등급입니다. 여러분, 이 친구의 어떤 답안지를 보면요. 자, 여긴 선생님이 시간을 지금 안 썼지만, 시간이, 화작 문법 푸는데 30분 가까이 걸렸습니다. 이게 첫 번째 문제예요. 화작 문법은 28분에 풀면 망합니다. 그럼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화작 문법은 얼마에 풀어야 되냐면, 화작 문법은 합해서 20분 이내에 풀어야 돼요. 20분 이내. 여러분, 20분 이내에 푼다 무조건 빨리 풀면 되겠습니까? 화작문법이 훈련이 되어서 20분 이내에 푼다는 얘기는 훈련을 통해서 시간 20분 단축하고 15문제를 적어도 1개 이내, 아무리 많이 들어도 1개 이내 다 맞거나 이렇게 맞추도록 훈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마지막 2지문은 거의 못 풀었잖아요. 자, 이 학생의 어떤 상태를 forward, 앞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무엇이 필요할까요? 선생님의 진단은 화작풀이 방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화작을 정리하는 것, 화작의 풀이 방법과 접근 방법, 시간을 단축하는 방법을 정리하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동시에 문학과 시간이 이 학생 같은 경우 벌써 6모 이후면 7월이 되기 때문에 9월 목표는 얼마나 시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화작만 하고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동시에 진행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문학과 화작을 동시에 진행하는 어떤 트랙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작풀이 방법 훈련하고 시간 단축하고 문학풀이 방법 개념 정리하면서 문학풀이 방법을 정리하고 장르별로 시, 소설, 현대, 고전 이 네 파트에서 어떻게 텍스트를 읽고 어떻게 문제를 접근하고 어떻게 문제 푸는 순서를 정리할 것인지 문제 푸는 순서를 정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 세팅을 해서 훈련시킵니다. 이 2가지를 집중 훈련했고요. 독서는 나중에 9월 모평 이후에 하기로 그렇게 시간 계획을 짰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학생이 훈련을 했습니다. 자, 화작을 10문제짜리를 여러분 한 35회 가까이 풀었습니다. 35회. 선생님이 내가 방법을 알려주고 그 입각한 방법에 의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처음에는 오답률 많이 나왔고 시간도 굉장히 어려운데 화작 10문제를 끊어 풀 때 이 친구의 목표는 처음에 이 친구가 몇 문제 10문제를 풀게 했을 때 18분이 걸리더라고요. 18분. 화작만 푸는데 20분 가까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거를 목표를 최종 목표는 10분으로 두고 혹은 12분 이내로 두고 훈련시켰습니다. 그리고 35회 분을 풀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자, 틀린 문제, 오답풀이, 그리고 풀이 방법 점검, 어디서 실수가 있었나, 풀이 방법과 순서를 놓친 것인가, 지문 읽기 방법을 잘못했나. 저는요, 지문을 읽을 때에도 화작 같은 경우는 지문을 다 읽지 않고 문제의 결에 따라서 자, 문제가 이것을 요구하면 그 부분만 읽고
자, 3번 문제가 요구하는 내용을 지문을 가서 찾아서 그 문제에 필요한 만큼만 읽어줍니다. 그러니까 지문을 다 읽지 않고 시간을 아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선지도 앞에 선지 1, 2, 3번에 답이 있을 때 4번은 보지 않고 바로 다음 문제로 넘길 수 있게 합니다. 자, 그것이 가능하려면 확신이 있는 방법과 그리고 반복된 훈련 속에서 자신감과 텍스트의 방법, 문제 접근 방법 훈련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나중에는 이 학생이 10문제를 10분에서 12분 사이, 어려우면 12분, 쉬우면 10분 이내에 푸는 훈련이 됐고요. 이것이 성공했습니다. 자, 문학 같은 경우도요. 자, 현대시, 그 다음에 현대시 문제가 3문제가 있으면 여기에서 어떤 순서로 문제를 풀고, 자, 일단 기본적인 원리는 지문부터 읽지 않고 문제부터 보는 겁니다. 문제부터 보고 문제의 특성에 따라서 문제 푸는 순서를 정하고 그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지문을 읽을 것이 지문 읽는 방법도 특화되어 있습니다. 그 방법을 선생님이 알려주고 문제를 풀게 했고요. 그렇게 해서 역시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을 우리가 정리했죠. 그리고 개념을 중간중간 실전에 나오는 개념들 중심으로 최대한 줄여서 개념을 정리해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문제, 여기 문학이 15문제인데 처음 풀었을 때 이 친구가 이걸 30분 넘게, 문학만 30분 넘게 풀었어요. 35분 넘게 풀었습니다. 38분 가까이. 그런데 결국은 15문제 푸는데 푸는 시간을 많이 걸리면 25분, 적게 걸리면 20분 정도에 풀었어요. 그래서 시간을 얼마나 아낀 겁니까? 그래서 화작문법 28분에서 자, 한 18분 정도, 10분을 줄였고요. 그것도 오답률을 완전히 낮춘 상태에서 화작문법까지 거의 0 아니면 1개로. 그리고 문학에서 문학이 15문제인데 여기 걸린 시간이 35분 막 넘어가던 시간을요. 20분에서 25분을 줄였습니다. 여기 10분 이상 줄였습니다. 이 두 파트에서, 그리고 문학에서 오답률도 총 15문제에서 오답률을 많이 틀리면 2개 아니면 0, 1로 줄인 거죠.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벌써 얼마가 남았습니까? 20분 이상 저축이 됐어요. 따라서 마지막 독서 풀 때에 더해주니까 9월 모평 직전에 왔을 때 이 친구의 마지막 독서 풀 때 시간은 30분에서 많게는 38분까지 시간을 할애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 이미 2단계에 이르게 되면요. 이미 성적은 2등급 가까이로 이미 향상이 되어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들, 독서를 30분 이상 푸는데 앞에 화작, 문법과 문학을 많이 틀린다. 이미 그럼 그 학생은 어려운 상태가 됩니다. 시간을 줄이는 것의 의미는 그 파트의 정답률을 많이 높인 상태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방법과 전략과 그다음 훈련을 시키는 것이 제가 한 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학생이 과연 어떻게 결과가 나왔을까요? 자, 뒤에 답안지 한번 9월 모평의 결과지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지를 보여주기 전에 선생님이 비밀을 조금 공개하긴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자, 일단 그 시간 배분이란 측면에서 보면 그 해결 방향이 보인다는 것, 그럼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나요? 결국 시간 배분을 적절하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거는 그 각각의 영역에 어떤 난코스 어려운 그 지점들을 해결한다는 것이죠. 자, 그 해결책은 바로 선생님 앞에서 잠깐 그 A라는 학생의 6월 모평 결과지를 보고 말했던 마지막에 언급되는 내용들이 여기 한번 정의된 내용 나와 있습니다. 자, 보실까요? 자,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학습 로드맵이죠. 시간 배분을 시킵니다. 그리고 시간 배분을 해주고 목표를 제시해주고 이 목표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훈련을 시키는 거죠. 자기 시간과 필요 차이. 선생님이 다 얘기한 얘기입니다. 목표 시간은 자, 화작은 20분 이내가 문법까지 20분 이내고요. 자, 현재 시간이 30분 가까이 걸리니까 10분 이상 줄여야 되겠습니다. 문학도 38분, 13분을 줄이고 여기 줄인 시간을 여기로 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38분 가까이 시간이 독서에서 확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목표를 설정한 다음에 시간 줄이기 훈련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10개의 세부 영역 중에서 어떤 부분을 집중 훈련할 것이냐,
화작 문법을 할 것이냐, 문학과 독서를 할 것이냐. 자, 타겟팅을 한 다음에요. 그 접근 전략과 방법을 선생님이 집중적으로 상세하게 핵심을 짚어서 제시해 주는 겁니다. 자, 근데 화작의 특성이 뭐냐, 그 지문의 특성이 뭐냐, 어떻게 풀어야 되냐, 그리고 그 문제의 유형을 이해시켜 준 다음에 유형에 따른 문제 푸는 순서를 정해주고 단락별로 끊어읽기 하면서 문제별로 선집한다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실전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아까 선생님 얘기했죠? 10문제 화작 문제를 35회를 훈련시켜요. 35회를. 그렇게 했을 때 놀라운 결과가 다가왔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까요? 훈련을 통해서 한 2달 가까이 학생이 연습을 집중 훈련을 하고요. 9월 모평, 9월 16일 드디어 9월 모평을 봤습니다. 앞에서 제가 살짝 공개를 했지만 이 학생은 85점의 2등급을 받았습니다. 자, 답안지 한번 볼까요? 되게 궁금하죠? 어떻게 풀었을까요? 화법 다 맞았습니다. 작문 다 맞고요. 이번에 좀 쉽게 했으니까 문법 다 맞았습니다. 자, 중요한 건 화법, 평문, 문법 푸는 시간을 이 학생이 한 20분 이내에 한 18분, 17분, 17, 18분에 푼다는 거예요. 길면 20분 정도. 이렇게 시간이 단축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요, 이런 풀 때, 1번부터, 이 친구가 육모를 처음 풀 때 1번부터 45번까지 자연 순서로 풀던 것을 제가 전략을 수정해서 자연 순서로 풀지 말고 화작 문법을 먼저 푼 다음에 자, 자연적인 순서가 아닌 자, 문학을 먼저 풀게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독서 세 지문을 풀게 한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풀게 했는데요. 순서를 바꿔 풀었을 때 이 친구는 자, 지금 현대소설을 먼저 푼 게 아니라 독서를 먼저 풀었겠죠. 근데 이번 문학. 자, 문학의 첫 번째가 현대소설입니다. 이걸 제일 먼저 풀었겠죠. 그냥 두 번째 지문으로 아마 문학을 풀었으면 16번, 19번을 푼다. 다 맞았네. 그리고 아마 31번을 그 다음 풀었겠죠. 31번 두 번째 문학 지문을 풀었으면 다 맞았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38번에 고시, 비평, 복합 문제를 풀었습니다. 세 번째로. 여기 40번 좀 어려운 문제는 여기에서는 틀렸네요. 마지막 현대시를 네 번째 지문으로 풀었습니다. 자, 이렇게 문학을 먼저 골라 풀었는데 이 친구가 걸린 시간은 25분 이내예요. 자, 화작문법에 한 18분. 그 다음에 문학에 25분. 벌써 이게 43분밖에 안 걸려요. 요거만. 그러면 자, 나머지 80분에서 몇 분 남습니까? 43분 걸렸으니까 37분이 남지 않습니까? 독서를 37분 동안 풀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정답률이 독서도 높아질 수밖에 없죠. 이번에 독서 좀 문학도 좀 예전 육모에 비해서 문학이 조금 어려워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독서는 예전에 비해서 이번 구모의 독서가 쉽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수험생이 풀기에는 독서는 만만치 않은 영역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문학이 어려워지고 독서가 쉬워졌다? 독서가 쉬워지군요. 상대적 여러분이 아니고 옛날 재작년의 독서 지문, 작년의 독서 모평의 문제들 수준에 비해서 지금이 약간 쉬워진 거란 얘기지 독서 자체가 풀기가 쉽다는 것은 아니라는 점 여러분이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독서를 풀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독서 예술 지문은 쉬운 편인 이 학생이 23번을 조금 놓쳤네요. 아쉬움이 있네요. 쉬운 문제였는데. 자, 두 번째 독서 지문 역시 29번에 조금 복잡한 3점짜리 문제. 이 학생 3점짜리 틀렸네요. 좀 부담이 있죠? 그래서 29번을 틀렸습니다. 세 번째 독서 지문. 이 지문이 여기서 망했네요. 이 학생이 독서 세 번째 지문인데요. 사실 세 번째 독서 지문이 바이러스, 미생물 화학제 지원 아닙니까? 이거 사실은 내용이 복잡하지 않은데 왜 틀렸는지 조금 아쉽네요. 이 학생은요, 제가 구모 전까지 화법, 작문, 그리고 문학의 훈련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독서는 아직은 아직 안 된 상태였습니다. 아마 이 학생이 독서까지 훈련하고 풀었다고 한다면 제가 1등급이 충분히 나왔을 것 같아요. 제 구모 이후에 이 학생의 훈련의 목표는 독서를 좀 시간 안에 풀면서
정답률을 높이고 좀 어려운 3점짜리 이런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이런 35, 6 같은 내용 일치 불일치 문제, 이런 문제를 실수 없이 풀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시간을 아껴가면서 멘탈을 보호해가면서 정답을 찾아가는 이런 전략에 대해서, 그런 방법에 대해서 훈련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학생이 그거요. 자, 000 첫 줄이 빵개 틀렸어요. 그 다음에 독서 5개 좀 아쉽긴 하지만 문학을 1개 틀리면서 굉장히 공부한 거, 화법과 문학이란 두 영역에서는 시간과 정답률 2가지 측면에서 성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등급이 85점인 2등급이 나온 거죠. 놀라운 결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이 과연 가능한 일일까요? 자, 선생님은 그것이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가능한 방법을 제가 또 갖고 있고요. 자, 여러분들이 제가 저희 유튜브 채널 안에서 그런 비밀들을 중간중간 조금씩 풀어놓긴 했습니다만은 눈치 빠르고 열심히 학생은 좀 더 벌써 그 감을 갖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인강에서도 강의들을 쉽게 공개하지 않거나, 또 어떤 인강강사 유명하지만 그런 노하우까지는 갖지 못한 분들도 꽤 있습니다. 제가 만약에 유명 인간 강사가 1대1 다이다이로 붙어서 정말 실전 차원에서 과연 얼마만큼 빨리 학생의 성적을 향상시킬 수 있느냐, 이런 점을 만약에 테스트한다면 제가 메가, 이투스, 스카이에듀 등등등 유명한 인간 강사들을 제가 실력으로 압도할 자신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 학생의 약점은, 자, 결국 이제 아직은 이 약점은 아까 육모의 약점이네요. 정리가 제대로 됐네. 육모 약점인데, 구모가 끝나고 나서 이 학생의 약점은 좀 수정이 돼야 되겠습니다. 구모가 끝났을 때 이 학생의 약점은 남은 게 뭐냐면요, 문학의 일부 약점이 있습니다. 아까 41번 같은 거 틀리면 좀 아쉬움이 있거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독서가 아직 훈련이 안 돼 있어요. 독서의 전략을 제가 아직 제시하기 이전에 독서 전략을 수립해서 그 전략에 따라 훈련하는 게 필요합니다. 자, 이런 그 로드맵에 따라서 이 학생이 구모 이후에 독서 부분과 문학 일부 약점을 극복한다고 한다면 이 학생은 1등급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제가 서두에서 냈던 질문, 과연 수능 국어라는 과목이 단기간에 등급 상승이 가능한가? 결론은 가능하다입니다. 자,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자, 개념적인 정리, 접근 방법 이런 것뿐만 아니라 실전 차원에서 어떤 식의 어떤 전술 전략을 수립해서 학생을 훈련시킬 수 있는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자, 여러분, 궁금하시다면, 자, 잘 연구해 보시고, 또 제게 또 댓글 남기셔서 댓글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비밀을 다 공개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이걸로 먹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렇지만, 조금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남은 수능 기간 동안 화이팅 하시고, 혹시 저희 단기간 등급 상승 유튜브 강의를 보시고 좀 영감을 받는 분들이라면 한번 적용해 보기 바랍니다. 충분히 오늘 강의에서 또 가져갈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요. 12월 올해 3일날 있는 수능에서 좋은 결과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